음, 오늘은 이제 수업 시간이나 학생들한테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좀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그러니까 이제 논술을 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고민인 부분이 우리가 정시에서,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우리가 학종을 쓰는 대신에 논술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낮다거나 하는 경우에 논술을 쓰게 되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우리가 정시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특히 수학이 많이 약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논술을 통해서 우리가 상향을 노리게 되는데, 이렇게 수학이 조금 많이 약한 학생들이 종종 이제 수학을 논술에서도 수학을 보지 않느냐, 인문 논술에서 수학 문항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수학 문항을 피하면서도 조금 상위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문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학교별로 인문 논술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랑, 그리고 수능 최저 관련해서도 수학을 넣지 않고 우리가 수학을 빼고 나머지 국영탐들로 맞출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능 최저 관련한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문논술 문제 유형을 먼저 볼 텐데요. 인문논술에 수리논술이 나오는 대학교가 이렇게 몇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들에 지원할 경우에는 수학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학이 한 높으면 2등급, 3등급 정도도 괜찮고, 이런 등급선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베이스를 좀 갖춰두는 게 좋다. 그리고 수능 수학에 나오는 문제들도 어떤 2, 3점짜리 문제들은 대체로 무난하게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을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연세대 서울 캠퍼스, 여기는 모든 과가 사회계열, 인문계열 상관없이 모든 과가 수리 논술을 보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철학과나 어문과를 지원하더라도 연대에 지원할 경우에는 수리 논술을 봐야 되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대체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어, 수투. 수투에서 이제 뭐 함수를 미적분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외에도 수원, 확통 등등 선택 과목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주로 대체로 함수의 미적분을 통해서 어떤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고 이걸 통해서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을 짓는 제시문 연결형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연대에는 수학 문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문제 중에 총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연대는 수학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수학의 수준을 아주 수학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내는 경우는 딱 한 번 정도 있었고, 2022년도에 22년도, 21년도 요때쯤에 딱 한 번이 있었고, 나머지는 굉장히 수학 뭐 3, 4등급 때도 무난하게 문제 자체는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고 답안에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을 짓는 부분이 제시문의 그런 키워드들을 잘 살려내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는 수학이 나온다. 모든 과에서 나온다. 하지만 아주 어렵진 않다. 아주 어렵진 않고 한 수학 3, 4등급 정도면 맞출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답을 맞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제시문 내용과 연결지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한양대는 상경대학교의 경우에 수리 논술을 봅니다.
인문 논술 중에 상경 계열에서만 수리 논술을 보고요. 어 이제 몇 문제 정도가 주어집니다. 한 3문제 정도가 주어져서 각각 이것도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 각각 이제 1문제 정도씩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역시 난이도는 연세대보다 수학 난이도 자체는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문제 중에 수학 문제 자체로는 수능에서 한 그래도 2, 3등급은 좀 나와야 안정적으로 풀 수 있지 않나. 2, 3등급이 나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학교가 한양대 상경계열 인문 수리 논술이고요. 다음으로 이화여대 인문 2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2 계열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사회 계열을 의미합니다. 사회 계열을 의미하고, 이제 인문 1은 어문 철학 같은 일반 인문 대학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화여대 인문 2에서 사회 계열에서 수학을 보고, 그리고 인문 1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이화여대는 조금 두려워할 게 별로 없는 게 사회 계열에 나오는 수학 논술이 굉장히 쉽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요. 거의 여기는 뭐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사칙연산이고 그냥 주어진 공식에 대입을 하는 정도로 나온다. 그래서 뭐 수익률이라든지 뭐 어떤 비율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도 다 줘요. 뭐분의 뭐를 의미한다. 이거분의 이거를 이런 비율이라고 한다. 라고 주고, 그 공식에 그냥 대입만 시켜서 마찬가지로 대소비교하고 결국에 그 수치가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들만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상 수리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좀 민망한, 거의 정말 사칙연산 산수에 가까운 문제가 나와서 이화여대 인문수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요런 건국대 요 라인들도 중앙대는 경영, 경제, 역시 상경 계열에서 인문수리 논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계열에서 인문수리 논술이 나옵니다. 사회 계열이 있고 경희대에는 인문체육 계열 논술이 있는데, 인문체육 계열에서는 수리 문항이 나오지 않고 1번, 2번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제 분류 요약하고 설명을 하고 2번에서는 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주로 평가하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인문체육에서는. 그리고 경희대 사회 계열에서는 이제 1, 2, 3번으로 줄 나눠져서 3번에 도표랑 수리 문제가 나오고요. 건국대 인문사회 2, 여기도 이제 인문사회 2라 그래서 아까 이화여대랑 마찬가지로 사회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국대 인문사회 2에도 인문수리 논술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건대도 난이도가 수학 자체로만 보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학이 한 2, 3등급 정도, 수능 수학이 2, 3등급 정도를 조금 맞출 수 있으면 한번 지원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렇지 않고 정말 수학을 본인이 정말 어려워하는데 그런데도 수리 논술을 보는 어떤 사회 계열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노려볼 만한 곳이 요 수학이 굉장히 쉬운 이화여대 정도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수학이 2, 3등급, 그리고 조금 낮춰서 보더라도 3, 4등급, 요 4등급 범위 밖에서 벗어나면 조금 이 학교들은
피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과가 다 수리 논술을 보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을 제외하고 여기는 그냥 일반 사회학과 같은 곳도 수리 논술을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리 논술을 본다 하더라도 그 수학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대, 경희대, 중앙대는 경영경제 피해서 인문이나 사회학, 사회계열 쪽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는 이제 사회계열을 피해서 역시 어문 계열이나 뭐 철학과 이런 인문 체육 계열 논술로 보시면 충분히 수학이 없이도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2, 즉 사회 계열이 아니고 인문사회 1 논술을 보시면 되고,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경상 계열을 피해서 보면 수학 문제를 피하고도 우리가 논술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료 해석 그리고 일반 언어 논술 이런 것들만 철저하게 준비하면,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1을 볼 경우에 영어 제시문, 외대도 영어 제시문이 인문 계열에서 나온다. 이런 영어 제시문 나오는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연세대는 영어 제시문이나 수학 제시문이 그냥 과 상관없이 다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 가볍게 유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그러니까 인문 수리 논술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수능에서 수학을 최저 맞추려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표를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수학을 꼭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이 고려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이렇게 해서 총 4,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반드시 껴넣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수학이 약하면 고대는 지원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삼합, 이합 대학들은, 그리고 뭐 한 개만 보는 대학들은, 물론 미적용되는 대학들은 수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3개 같으면 국영탐, 2개 같으면 역시 국영탐 중에서 2개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될 것이고,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들은 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 왜 광명대라고 돼 있지? 원래 광운대인데 제가 아마 광명상가 이름을 생각하면서 조금 오타를 낸 것 같네요. 그래서 미적용 대학들은 역시 봐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낮을수록, 특히 미적용 대학일수록 실제 경쟁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원서를 넣은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때문에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인원이 적어. 그러니까 수능 최저 허들에 걸러지는 인원이 없으니까 그게 다 실제 경쟁률이 된다. 그래서 경쟁률이 실제적으로는 시험장에 나타나는 인원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수학이 없이 넣으려면 이렇게 3, 2, 1합 요 학교들로 맞춰서 가야 될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합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한의학과 인문 여기가 3합 4이고요. 그 다음에 3합 5인 곳은 성균관대 중에서도 자유전공,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소프트웨어 여기는 3합 5. 그리고 이화여대는 올해 이제 2합 5로 바뀌었는데 3합 6이었다가 2합 5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스크랜튼 학부는 3합 5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합 6대학교 작년에는 2대가 있다가
이대가 올해 여기서 빠져서 2합 5로 최저를 완화했죠. 그래서 3합 6 중앙대 이런 경우들이 3합 6이니까 국영탐 탐구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3합 6을 맞추면 되는데요. 성균관대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좀 특이한 점이 다른 학교들은 다 탐구를 한 개만 더 얻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국영탐으로 맞춘다고 할 때 우리가 탐구 두 과목을 보면 이 탐구 두 과목 중에 보통은 우리가 요 하나만 찝을 수가 있어서 나머지 두 개는 국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죠. 3합이라고 하면. 그런데 성균관대만 조금 독특하게 탐구 두 과목을 다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두 과목을 합산을 해서 특히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들 조금 수능 준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탐구 두 개를 만약에 1 플러스 1로 빨리 좀 맞춰 놓는다. 빨리 약간 효자 과목처럼 맞춰 놓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절평인 영어에서 4등급만 맞아도 3합 6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대는 굉장히 이런 약간 우회로가 있다 라는 특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합 7학교들 한양대가 작년까지는 인터칼리지 학부만 최저가 있었고 나머지는 최저가 없었다가 올해는 이제 최저를 모든 과에 다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경영대학은 3합 7이다. 그리고 3합 8대학들은 홍대, 서울 캠퍼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역시 성균관대만 탐구 1, 탐구 2가 모두 가능하고 나머지들은 국영 탐 중에 각각 한 과목씩 해서 요 위에 3합 라인을 잘 맞춰줄 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을 노리면 되기 때문에 3합부터는 수학을 하지 않고도 전략적으로 다른 과목에 집중하면서 수능 최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합 대학들을 보면 2합 3 한국외대 중에서 LD, LT 학부만 한국외대 이 외교관 무역 전문가 양성 과정이죠. 여기가 굉장히 이제 외교관들도 많이 배출을 하고 유명한 대표 간판 학과인데 여기들은 한국외대가 2합 3이고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2합 4입니다. 그렇게 2합 4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만약에 논술을 처음부터 조금 염두에 두고 있어서 탐구를 전략 과목으로 세워놨다. 탐구를 미리 조금 맞춰서 1등급으로 해놨다 라고 하면 이 과목들도 여기서도 영어 3등급만 맞으면 한국외대 라인을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과는 2합 5인데 경찰행정 학부만 2합 4이다. 그리고 부산대가 또 2합 4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합 5대학들이 대체로 이제 가장 많은 라인인데 2합 5대학들이 이제 올해부터 2합으로 낮춰진 이화여대 그리고 경희대 국제캠퍼스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 건동 라인의 건동 홍은 아까 여기 있었죠. 홍은 3합 8에 있었고요. 건동 그리고 건동숙 이렇게가 2합 5이고 그 다음에 국숭세단 라인 중에서는 숭실대 세종대 이따가 보시겠지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2합 6이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캠퍼스 간호학과 그래서 연세대 미래캠퍼스 간호학과는 2합 두 과목 합 5이거나 밑에서 보듯이 두 과목 합 5 또는 국수 0은 안 들어가죠. 국수 중 한 개 1등급 또는 2합 5 이렇게 나오면 되는 곳이 연세대 미래캠퍼스입니다. 그리고 경북대 사범행정 자율전공 등등이 2합 5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쭉 내려가 보면 2합 6 국민대학교는 올해 논술을 신설했죠. 국민대 플러스 강남대도 올해 논술을 신설했는데 국민대 학교가 2합 6으로 수능 최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대 여기도 조금 놓치기 쉬운 대학인데 우리 이제 일산 쪽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가 항공경영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이렇게 이문논술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종, 경북대 인문사회, 이렇게가 총 2합 6이고요. 2합 7인 곳은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여대 라인들 중에 숙대를 제외하고 이대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들은 2합 7인 곳이 많다.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아까 그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일반 학과들은 2합 7 이거나 또는 국수탐중, 여기서는 국수탐까지 껴서 그 중에 한 개 영역 2등급이면 된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3등급 가천대, 삼육대, 이제 둘 다 약수령 논술 보는 곳들이죠.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곳. 그리고 특이한 게 경희대는 체육학과랑 스포츠의학과 이 두 학교만 한 개 3이라는 거. 그래서 경희대를 정말 가고 싶은데 본인이 수능 체제를 너무 못 맞출 것 같아 라고 하면 체대로 바꿔서라도 이렇게 한번 고려하는 거. 만약에 학교 네임밸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런 전략도 한번 구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2등급, 한 개 1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연대 미래, 연대 미래 캠퍼스 중에 간호학과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합 라인부터는 사실상 수능에서 수학을 안 넣어도 되는 라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정말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수능 수학도 자신이 없고 인문 수리 문항에서 나오는 한 뭐 3등급, 4등급 때만 되면 풀 수 있는 그 문항조차도 자신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 문항이 안 나오고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출 때도 수학을 빼고 이렇게 현명하게 잘 맞춰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들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셨다가 광운대, 카톨릭대 이런 곳들, 광명상가 라인들 이렇게 한번 더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 수학을 준비하지 않고도 본인이 수학이 약한 상태에서도 학교에 충분히 높은 라인들의 인서울 중상위권 라인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나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유용한 정보들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이 채널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